얼마 전까지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서초구 이주 수요가 여기까지 번지면서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죠. 하남입니다. 전세가 1년 새 50%나 급등. 자, 하남은 급등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3기 신도시 때문이었죠. 근데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전세값이 올랐고 찾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매물이 줄어들며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가 상승했다. 근데 임대차법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급격하게 치솟았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3기 신도시 때문이죠. 3기 신도시 때문에 올랐다가 거기다가 임대차법 이전에 5월 말부터 올랐죠. 전세가 상승세가 이렇게 되다가 5월 말에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 뭐 때문에요?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3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빅컷 있었죠. 그러면서 5월 말부터 전세가가 급격히 치솟았는데 자꾸 이거 임대차법이라고 여론 만들고 심지어는 3기 신도시 분양받으려고 들어가 있는 전세 수요들 때문에 오른 지역들까지도 임대차법 때문에 올랐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전세가가 이렇게 급등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씨가 말랐대요.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담으로 전세 가격을 높이거나 매매에 나서는, 자, 100개의 아파트에 100가구 살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임대차법을 해가지고 만약에 요 전세 매물을 매매로 바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실수요가 들어와서 살던가 아니면 갭투기 수요가 사든가. 실수요가 들어와서 살면은 뭐예요? 그만큼 전세에 살았어야 하는 수요가 하나 줄어든 거죠. 갭투기 수요가 들어오면 어때요? 매매를 하더라도 이 매물은 그대로 전세로 다시 나오게 되죠. 임대차 3법 때문에 매물이 줄어들 이유가 없다. 왜? 그럼 빈집으로 둘 거예요? 그건 아니죠. 빈집으로 둘 게 아닌데 매물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은 매물이 줄어든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이죠. 뭐 때문이에요? 재계약 때문에. 내보내고 다음 사람 받으려고 그랬는데 재계약을 해버리기 때문에 매물이 줄었다. 대신에 재계약해도 수요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매번 임대차법 때문에 매물이 없다. 이런 건 잘못된 기사다. 자, 방금 앞에서 분명히 5호선, 하남선 전 구간이 개통하면서 서울 접근성이 크게 좋아졌다. 서울 접근성이 크게 좋아졌는데 GTX-D가 왜 필요해요? 하남에? 필요 없죠. 아니면 본인들이 부담을 하든가. 5호선 개통하게 돼서 그 상황에서 거기다 GTX를 넣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예비 타당성이 떨어지죠.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5호선 있는데 GTX 타겠어요? 서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분당, 여기 하남 이렇게 있죠. 미래 신도시 여기 송파구까지 겹쳐서, 그럼 강남이잖아요. 여기까지 그냥 연결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여의도로 출퇴근할 거예요? 5호선 타고 쭉 가면 돼요. GTX가 첫 번째 비싸죠. 두 번째 환승이 될까요? 장담할 수 없죠. 세 번째 굉장히 깊게 들어간다. 즉 탑승, 하차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일단은 가격적인 면으로 5호선 타고 가면 되는데 여의도까지 가더라도 그냥 가면 되죠. 이미 서울 접근성은 5호선으로 충분히 나왔다. 그런데 여기에다 GTX-D까지 넣으면은 적자가 커지죠. 그 적자를 하남 주민들이 나눠서 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GTX 거기 회사에서 감당해라. 공기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놓을 수는 없어요. 김포나 검단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 5호선 연장 얘기 들어갔는데 GTX-D가 웬 말이냐. GTX는요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놓는 거예요. 그런데 GTX 놓으면 집값 올라간다고 여기저기서 기사들 써대니까 GTX가 뭐 어떤 효과로 서울 접근성이 올라간다고요? 얼마나? 저기 GTX A 노선 같은 경우야 뭐 파주 이런데, B 노선이면 뭐 송도나 남양주 이런 데나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죠. 거기는 교통이 한 번에 가는 게 없으니까. 집값 올라간다고 우리 놔달라고, 이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면 뭐냐.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세금으로 감당해요? 왜 가뜩이나 교통 좋은 데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세금으로 감당을 해야 되냐. 그러면서 실망 매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빠져서. 근데 사실은 하남에는 GTX-D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김포도 마찬가지고. 김포는 지금이야 효과가 있겠지만 사실은 GTX보다 5호선이나 9호선 이 정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중이죠 지금. 자, 매물 증감 봅시다. 최근에 요만큼 준 거 가지고 맨날 매물 없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문제는요, 요때가 언제예요? 요때는 허위 매물이 있을 때예요. 허위 매물이 있던 시기보다 전세 매물이 훨씬 남아 돌고 있는데 무슨 매물 실종이냐. 조금 줄었다고 매물 실종 맨날 기사 도배를 하죠. 전세가 올려야 한다는 것처럼 계속 조장해가지고 서민들만 죽이려고 하고 있다. 언론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전세 매물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왜? 하남에선 전세 매물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전에 가밀지구, 그 다음에 교산지구, 여기 분양받으려고 대기 수요들이 비싼 전세 주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분양이 되면은 빠지겠죠. 비싼 전셋값이 감당하기가 힘든데 교산 본청약하고 그러면은 계속 매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문제는 또 뭐예요? 이주 수요가 결국에는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어디서 많이 들어왔어요? 강동구 이주 수요가 하남 남양주로 많이 갔죠. 이런 것까지 감안하게 돼서 이주 수요까지 서울 입주 들어와서 하면은 전세가 쭉 떨어지면서 매물 엄청나게 나오고 역전세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가 올라야 한다. 전세가 올라가니까 매매가도 오를 거다. 그러니까 하남 아파트 실망 매물이지만 급매물은 아니고요. 비싸게 주고 사세요. 나 대신 폭탄 떠안아야 되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러고 여기에 진짜 서초구 이주 수요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전세가격 지수가 떨어지다가 드디어 한 주 오름세로 나타났다. 오래 갈 수 있어요? 서초구 4천 가구면은 모든 전세가격이 다 폭등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효과인가요? 그렇게 효과 안 나올걸요? 왜? 헬리오시티 때도 전세대를 안 났다고 맨날 물고 늘어지잖아요 지금. 그거 헬리오시티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한 분석 영상 올렸더니 그런 거 보지도 않고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찾아봐라 니들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미분양 난 것도 다 숨기는 게 지금 건설사 수작인데 8천 가구 들어와도 전세 대란 안 났다면서요. 그럼 4천 가구 빠지는 건 전세 대란이 왜 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매매 가격도 지금 보합 형식으로 가고 있죠. 아직은 강보합인데 약보합으로 바뀔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 전에 올라갔던 걸 생각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중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죠.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취득세, 양도세 완화 이런 것들 완화해주면은 특이 수요들 들어오죠. 금리 인하 이 정도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 치고 올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그동안에 치고 올라갔던 거 뭐 때문이에요? 얘 때문이에요. 요거는 해줄 리 없죠. 요것도 해줄 리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 떨어진 상황에서 조금 오른 거죠. 1년간 전세가 폭등했다고 그랬는데 요만큼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그 전세가 폭등을 빌미로 매매가를 얼마나 쳐 올리고 자빠졌었냐. 그러려고 지금 전세가 폭등한다고 계속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매물 쌓인 거 보면 폭등 수준 아니죠. 이만큼 줄었어요. 이만큼. 매매 거래량도 외지인 매매 거래량도 계속 줄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팔아 넘기려고 가진 안간 힘을 쓰는 거다. 30대들도 이제 안 사는 것보다 못 사요. 못 사. 왜? 너무 올려놨으니까.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매매 거래량 역시 5월에만 잠깐 반짝하고 6월 24일 기준이에요. 32건밖에 안 나왔어요. 많이 나와봤자 5월 수준은 절대 안 나오겠죠. 많이 나와야 2, 3월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걸로 보인다. 4월 수준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죠. 왜? 이때가 그나마 금매니 뭐니 해가지고 더 오른다고 하니까 이때가 마지막 기회다 하고 마지막에 산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 자,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전반적으로 거래가 보합이든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여기만 특별하게 이렇게 치고 올랐어요? 이런 거 특수거래 아니에요? 왜 이런 거는 특수거래일 것이라는 기사 하나 안 뜨죠? 만약에 가격이 여기쯤 거래됐으면은 특수거래다, 이거는 법인 거래 아니면 증여성 거래일 것이다, 추측성 기사를 마구 내면서 이런 상황인데 한 건만 튀어 올랐잖아요. 지금 얘만 특수거래 아니에요 이거? 전세가 뭐 올라간다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죠. 매물이 없다 하면서. 자, 어때요? 상승세 멈추고 있는 중이죠. 다 이제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으니까. 전세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봤을 땐 요거 조사해 봐야 돼요. 요거 전세자금 대출로 매매한 거 아니냐. 전세자금 대출이 퍼센테이지가 높으니까 LTV보다. 그래서 전세가 높게 잡아놓고서 들어간 거 아니냐. 말이 안 되죠. 무슨 15억이에요. 여기도 이런 추세죠. 전반적으로 이렇다.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계속 오를까요? 보이는 게 다 저런데? 입주도 많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 그 공급 부족이란 말을 분양이 많을 때는 입주로 이야기하고 입주가 많을 때는 분양으로 이야기했죠. 이게 대표적으로 17년부터 19년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21년, 22년 이때 입주 부족으로 갑자기 말이 바뀌죠. 근데 입주 많죠. 계속. 공급 부족도 아니죠. 그럼 왜 올라야 돼요? 교통 때문에 오른대요. 말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교통 때문에 오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입주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상쇄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전문가 하나도 없죠. 공급 많이 들어오는 데는 교통 때문에 오른다. 교통 이미 들어와 있고 금리 올라가게 생기면은 거기는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 공급도 안 부족하고 교통도 이미 더 들어올 거 없고 그런 지역은 여기는 이미 개발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수요로 찾는 곳이라서 오른다. 그럼 안 오를 곳이 어딨냐. 숲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아파트는 숲세권이니까 오르는 거고 다 그런 식으로 다 오른다고 하겠죠. 떨어진다 뭐 여기가 이런 점이 있지만 이런 반대적인 부분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없다. 왜? 집값 떨어지니까 숨기는 거죠. 거기다가 사전청약 다가오고 있습니다. 입주자 미리 뽑는 거죠.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청약 때까지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있으면 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건데? 전세 수요 빠져나가는 건 물론이고 입주도 들어오는데 사전청약 하려고 들어온 거야 다. 사전청약 들어온다는 거 공급이 앞으로 엄청 많다는 거죠. 지금도 공급이 많은데 앞으로 교산 신도시 들어오면 공급 폭탄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도 오르죠. 저들 말에 따르면. 분양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분양은 많지 않아요. 분양 시기는 7월에 하나 남아있는데 600가구 정도 남아있어요. 이거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점점 더 분양이 많아질 것이다. 결론, 전세 매물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안경을 쓰세요. 남는 게 매물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만큼 떨어졌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없대요. 거기다가 전세 위험도는 굉장히 높죠. 과천도 보면은 지정타 때문에 엄청 전세 올려놨다가 쭉 빠지고 있는 것처럼 하남도 마찬가지다. 서초구발 이주 수요로 인한 상승 오래 못 가죠. 일시적이다. 어떻게 돼요? 거품은 어마어마하죠. 보통 서울 인근은 서울 집값 빠지면서 차츰 번져가면서 빠질 거지만 하남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온 도중에 갑자기 전세 수요까지 싹 빠져나가면 엄청난 위기가 닥칠 것이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